이렇게 또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 광진구청장 예비 후보 우리 이용기 후보님의 기자회견을 간단하게 식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종주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1981년도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광진구로 왔습니다. 그때 지금 대공원 꿈문에 있는 중곡 사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에 갔다 와서 다시 중곡 사동으로 이제 집을 사서 와가지고 살다가 한 10년 전에 중곡 2동으로 이사를 해서 지금 군자역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사를 81년도에 왔을 때 제가 건축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때 전공을 했는데 학교 갔더니 숙제를 내주는 게 우리나라 고급 주택을 좀 슬라이드화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하는데 우리 여기 능동 지역에 굉장히 부자가 많이 살고 중곡 사동 이쪽 지역에 부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성동 광진, 지금 광진이 아니라 성동구였고, 그래서 굉장히 잘 사는 동네로 이렇게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래 이제 쭉 살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보니까 광진구가 발전이 어렵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 이유가 광진구는 저밀도 경주 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 잘 아시다시피 광진구청장 누구가 되든지마다 어디 뭐 종 사냥한다 뭐 여러 가지가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슈 파이팅이 되지 않는 한 광진구는 발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슈 파이팅을 하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 단기간에 하고 장기간에, 그래야만이 제가 하지 않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누군 구청장이 나오더라도 광진구를 발전시키는데 이익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쭉 해오면서 보니까 사실은 성동구와 광진구를 비교해보면은 성동구와 광진구가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고층 빌딩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도로가 넓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저기에 계신 우리 장모님은 제가 같이 이렇게 오래 살고 계시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연세가 돼서 혹시라도 우리가 보살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노인이 갈 곳이 없습니다. 광진구 간내 가깝게 있어야지 가서 얼굴도 자주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저 먼 산속이나 공기 좋은데 요양원에 보내면은 굉장히 사실은 노인 되신 분도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 하나 없는 광진구가 있다,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이제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구청장님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광진구에 땅이 없다, 아차산하고 대공원이 거의 뭐 3분의 1을 빈토로 장악해서 더군다나 땅만 넣고 실질적으로 쓸 땅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광진구 자립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반도 안 되고 반은 전부 다 중앙정부로 의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이유가 생산성이 없는 광진구입니다. 생산성이 있는 광진구로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광진구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공업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생산시설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을 겁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4차 산업
산업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1, 2, 3, 4차 산업을 쭉 3차 산업을 겪어오면서 4차 산업에는 굴뚝 사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IT 융합 박사 학위를 따고 스마트 시티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앞으로 광진구는 스마트하게 제가 이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업도 하고 있고 전공이고 그래서 우리 4차 산업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서 광진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자문위원들을 전부 박사급으로 24명을 모셨습니다. 그분들이 공약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다듬어주고 있고 그런 굉장히 힘이 되고 전부 광진구 사시는 분입니다. 광진구 사시지 않는 분은 별도 20명을 모아서 각 분야별로 지금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갈 거냐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내간 캐치플레이는 사람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희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일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되고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다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으면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높게 지면 되고 그 도시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니면은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지하 공간을 구축하면 되는 거고요. 돈이 부족하면은 아니 구청장이 세일즈맨이 돼야지. 지금은 그냥 행정 전문가가 광진구를 너무 오랫동안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변화를 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광진 구민들도 실제로 제가 가서 만나보면은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바꿀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분들이 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무 광진구를 행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그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요. 구청장들이 행정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다 행정을 중심으로 갔습니다. 일 잘하는 게 다 행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갖고 쓰는 구청장들이었어. 이놈을 가지고 돈을 벌어보는 그런 구청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민 혈세를 가지고 사실은 어떤 선심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광진구에 돈 버는 구청장이 필요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전과 혁신으로 이제는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돈이 되는 4차 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아까 땅이 없고 공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광진구에 현재 남아있는 땅, 우리가 같은 자원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진구에는 사실은 지하철 3개 노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과 공원과 강을 가진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광진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교통을 더 우물정자로 완전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지금 위례선이 영동대교 북단까지 와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당연히 영동대교, 이게 성동하고 광진하고 중간 사이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걸로 끌고 와서 고대 쪽으로 넘기면 광진구를 당연히 지나가야 되잖아요. 성동구로는 못 지나갑니다. 근데 광진구로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 선 하나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럼 그게 이용기 마음대로 되느냐? 됩니다. 이미 서울시의 전문가들하고 다 상의를 거치고 시장님 결단만 남았는데 혹시라도 광진구 출신인 오세훈 시장님이 다시 시장이 된다 그러면 이건 몇 년 안에 사실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여건입니다. 또 하나는 동북선이 이 왕십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 왕십리 끝역이에요. 그런데 이쪽을 갔다가 저 자양동 쪽으로 휙 돌려서 구리나 하남 쪽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나가니까 광진구는 몇 개의 역사가 더 생기고 완전히 우물정자로 되면 여기 생기면 이슈 파이팅이 되는 거거든요. 이슈 파이팅이 되면 당연히 좋은 상향이 이루어지고 지구단위 계획이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다른 데는 한강변에 아파트 숲이 되는데 광진구만 지금 저밀도 4층밖에 못 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용적률이 못 올라가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연립주택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진구의 장점인 한강, 그 다음에 우리 공원, 산, 그 다음에 광진구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에리어를 전부 활용을 하고, 특히 어린이 대공원이 저게 보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배? 아침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체육공원으로 쓰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어린이들에게 돌려줘서 이게 광진구에 사실 로벨 학교를 만들고 하면은 광진구의 학군이 좋아지고 이게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원외고가 있는데 광진구에서 중학교를 나와서 대원외고를 가는 사람이 서너 명 많아야 이렇게 된답니다. 광진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광진구 사람이 못 가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좀 힘써주고요. 25개구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46% 정도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건대 세종대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1인 거주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독립된 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많은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밀도가 낮아지면서 우리가 생산성이 부족한 정규지역,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하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게끔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생동감 넘치는 그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진구 발전을 위한 7대 공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경제구청장입니다. 광진구는 소상공인이 98%입니다. 중소기업이 조금 있어요. 제가 소상공인을 12년 동안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지금 울고 계신 분들 많아요. 팔지도 못하고 집도 안 나가고 팔아버리자니 권리금 준 거 다 날라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있는 이걸 저는 바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절대 부족한 것을 제가 많은 컨설팅하는 경험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킨 겁니다. 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저 전공 좀 살려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광진구에 제가 여러 번 노크를 했습니다. 우리 광진 구민만큼은 무료 와이파이를 좀 쓰게 해달라. 왜 구에서 정부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걸 왜 안 해주느냐 라고 했더니 사실은 이쪽에 그 통신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구청장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함부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합니다. 왜? 제가 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이게 우리 구민들이 한 가구당 약 50만 원 정도가 전략이 됩니다. 1년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1년에 50만 원이 한 가구씩 전략된다는 것. 이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세 번째가 방역구청장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빨리 마스크 벗고요. 요식업에 가면은 사람들이 와서 11시까지 자유롭게 밥 먹을 수 있는 빨리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8시 되면은 8시에 쫓겨나던 생각이 있어서 지금요, 8시 되면 집으로 빨리 들어가고 그래요. 옛날처럼 사실은 그렇게 좀 술도 좀 많이 먹고 하는 것을 문화적으로 자꾸 줄어갑니다. 그럼 술을 안 먹더라도 자유스럽게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제한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방역구청장으로서 이게 전부 자동 방역기 있습니다. 이걸 무료로 공급을 해도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2,000개 정도의 소상공인이 사는데 전량을 지급해줘도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실천하기 좋은 거고요. 노마스크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저 방역구청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가치업 구청장이 되겠다는 건 아까 보통,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그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게 우리가 제2 경부고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대전에서 이렇게 세종시에서 포천으로 넘어간 저 도로가 요 눈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혜택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광진구로 연결해서 끌고 들어오면은 광진구까지 끌고 오면 당연히 지나가는 선이니까 시내 한복판까지 서로 빼가려고 할 겁니다. 그게 연관되는 구청들은 이런 일들을 좀 추진하고 하고요. 자양동에 그 자양 2동, 3동, 4동의 한강변에 그 저밀도 지역을 고밀도 고급 아파트 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성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게 10년, 20년 걸려서 어느 구청장님이 할지라도 지금 지정해주고 육성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50년 뒤지는 그런 광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서 시행을 해줘야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복지 케어 구청장이 되겠다는 거, 체육, 문화, 예술, 복지 보편화를 좀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체육, 문화, 예술, 복지 요 부분이 그 상당히 광진구에는 그 좀 편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분들 면담을 했더니 왜 그러냐면은 극소수예요. 전체 유권자의 사실은 적은 인원이에요. 예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좀 뭐라 그럽니까? 좀 로비라 그럽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육성시키는데 가서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노벨구청장이 되겠다. 그리고 돌봄 교육을 좀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애들을 지금 유아원, 유치원에서 자유스럽고 편하게 돌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고 사실은 지쳐서 그만둬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경단녀가 돼서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게 유지해주는 것도 아까 어린이를 돌보는 거고요. 그거 돌보는데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노벨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교육자들이 실천해 주는데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까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들과 구청이 일치가 돼서 사실은 같이 힘을 합쳐야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오직 경험, 오직 실력으로 우리 희망을 갖는 그런 광진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 포부고 오늘 출마 선언을 한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